다시 법률관계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설명에 따르면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이다. 주체와 주체의 법률관계이다 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 외에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법이 세상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물건들을 다 함께 규율해야 됩니다. 사람의 이해관계는 왜냐하면 사람의 이해관계는 사람끼리만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끼리 생기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둘러싸고도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법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법률관계로 법률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물건은 어떤 법률관계로 만들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과 사람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종종 물건과 채권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물건은 사람과 물건의 관계이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물건은 권리자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좀 어렵죠? 일단 한번 좀 진행해 봅시다. 채권은 그 권리자,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채무자, 의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됩니다. 이때 물건과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건은 내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물건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채권은 채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또 물건은 물건이 객체가 되고 채권은 사람의 행위가 객체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벼랑간 그 물권 채권 개념이 나와서 약간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물권이 뭐고 채권이 무엇인지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두 권리의 차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법학입문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의 편제상 아직은 물권 채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곳에서는 일단 다음 정도의 어떤 어렴풋한 구분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 물건과 채권이 있는데 대개 이 정도의 권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물건을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사용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 같은 거는 물건이고 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하거나 또 건축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건설업자한테 내 집 약속했으니까 공사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는 채권이다라고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은 대충 지금부터 논리 전개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아무튼 주목할 점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법률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물건도 규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물건을 규율할 때 그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주목할 점은 뭐냐면 물건은 스스로 자유와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건은 스스로 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펜을 생각해 봅시다. 볼펜 스스로가 뭐 자유롭고 또 책임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내가 소유자로서 볼펜을 사용하고 처분할 때 볼펜이 그것을 나에 대응해서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갑이란 사람이 나의 볼펜을 망가뜨렸다라는 거죠. 이때 볼펜 스스로가 자기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볼펜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질 수 있는 거는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은 책임과 자유의 주체인데 반해서
불패는 그게 없는 거죠. 이처럼 물건은 의무에 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지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물건과 사람의 관계에서 주체 대 주체의 관계를 성립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법적 규율에서 물건을 갖다 다 빼버릴 수는 없죠. 처음 문제의식을 얘기했듯이 세상에는 물건이 가득 차 있고 그 물건을 두고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또 그러는 것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세상 물건을 반드시 규율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이제 쟁점이에요. 법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물건을 법률 관계의 객체로 하는 거고요. 그 객체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체로서 법률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란 물건에 관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서로 그렇게 엮여 있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률 관계는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주체와 주체가 그냥 서로 단순히 서로 대응되는 관계가 아니라 일정한 사물, 즉 객체를 대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응하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건 생각해 볼까요? 소유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유권은 어떤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11조에서 민법 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 수익 처분은 법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므로 개념을 한번 좀 볼게요. 사용은 말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익은 볼펜을 쓰고 이런 거죠. 수익은 나무 열매를 따서 얻는 수익이죠. 또 이런 걸 수익이라고 그러고요. 또 남에게 물건을 빌려주면 대가로 다 돈을 받게 되는데 그런 어떤 대가 받는 것도 수익입니다. 처분은 쓰레기처럼 갖다 내다 버리는 것도 처분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것 이것도 처분입니다. 그리고 대가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처분이죠. 위 조문을 보니까 이 조문을 자세히 보면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개념상으로는 소유자와 소유물만 나오니까 그 조문을 보면은 마치 소유자와 소유물 사이에 법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의 법률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됩니다. 소유자가 소유물을 위 조문처럼 사용 수익 처분하는 데 대해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소유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는 점에서 소유권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볼펜이 나의 소유라는 것은 나와 볼펜과의 법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볼펜은 객체로서 내가 이 볼펜을 내 객체로서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그런 권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볼펜이라는 객체를 대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법률관계 형성된 것 이것을 소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채권 사례를 볼까요? 채권 사례 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렸을 때 이제 임대차라고 그러는데 빌려 쓰는 것을 그 임대차 법률관계에서 채권 관계가 많이 생기죠. 우리 주변에서 훨씬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임대차를 살펴봅니다. 물건, 주택이란 물건, 이런 것들은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임대라고 하고요. 빌려 쓰는 것을 임차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사람을 임대인, 또 임차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빌려 쓰고, 빌려 쓰면은 그 대가로 뭔가를 줘야죠. 그 대가를 차임이라고 합니다. 또 임대료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임차료라고 합니다. 이 차임은 매달 지급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다른 약정을 하면은 다르게 지급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 하는데 전세도 임대차입니다. 그런데 전세는 뭐냐 하면은 차임 지급 방식이 조금 다른 형태. 의 어떤 특징이 다른 형태의 것을 말합니다. 즉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 보증금이 좀 목돈이죠. 양이 좀 많아서 목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고 그러니까 목돈이 많으니까 이거에 이자가 나올 텐데 그 이자가
매월 월세 뭐 차임에 해당되는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이자를 차임으로 인정하는 임대차를 우리가 말로다 이제 우리 통상 전세라고 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고서 지나갑시다. 민법은 임대차 법률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18조에 보게 되니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623조에 보니까 그것을 임대인의 의무, 빌려주는 사람의 의무라고 해서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넘겨주고 인도는 법적으로 점유를 이전한다는 뜻이에요.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서 이것을 임차인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다. 임차인에 대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임차인은 매달 차임을 지급해야 되겠죠.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633조에 보면 차임은 동상 건물이나 대지에 대한 어떤 대해서는 그것이 목적물일 때는 매월 말에 또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바꿔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할 수도 있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다양하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쓰는 거죠. 임대차는 이처럼 볼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람과 사람의 법률 관계입니다. 임대인과 차임 또 내지는 임차인과 주택 사이에 맺어지는 법률 관계는 아닙니다. 주택과 차임을 목적물 객체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위조항은 이제 그걸 잘 써주고 있는데요. 그 조문 그대로 한번 그대로 법률 관계를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에 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서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에 대응된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고요. 차임이라는 금전 객체에 관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돈을 주는 거죠 매달. 그에 대해서 임대인은 그것을 받아서 또 내지는 안 줄 땐 청구하고 그것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이제 권리가 되죠. 이런 어떤 물건을 두고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물건이죠. 주택이라는 물건 또 차임이라는 돈이라는 물건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두 개의 법률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은 법률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객체에 관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객체를 대상으로 한 주체와 주체의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